안녕하세요. 가투르타픽스 엘라 김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핀테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 회사를 한번 보시면은 2007년에 설립이 됐고, 그러면 거의 13년이 된 거죠. 그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이것저것 기술을 갖고 있고, 주로 이제 대출 거래 같은 거를 중개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적 사용자 수는 1억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 주가를 보시면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뭐 1.8달러, 2달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페니스톡이라서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하고 약간 긴장이 있잖아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더더욱 좀 주가가 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출을 주로 하니까 다른 금융주들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좋은 엔트리 포인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더블탑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서 반등세가 보이고 있죠. 요런 식이면은 좀 주가가 그 위에만 넘으면 바로 상승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주가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 낮은 가격이고 그래도 추천할 그런 가치는 있겠다. 이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중국 회사하고도 비교를 해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 회사 뭐 재무제표 같은 거거든요. 물론 1,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2, 4분기는 그거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 예측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약간 더 개방을 빨리 했고, 그리고 통제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가. 뭐,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차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뭐 현금 흐름은 안 좋다고 하지만, 뭐 그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이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렇게 지출되는 거는 조금 줄이는 그런 긴축 재정 같은 거를 펼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때보다 약간 순이익이 높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지출, 그리고 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재정적으로도 이 코로나가 이 회사한테서 약간 건강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또 보시면요.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주는데요. 올해도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작년 거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거긴 해요. 근데도 배당금을 줬고요. 여전히 내년에 줄지 안 줄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배당금을 준 거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요. 이거저거 설명을 좀 했어요. 해놨는데 제가 이걸 풀어드리자면 뭐 대출을 받고 있는 사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회사 자체도 12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펀딩을 받는 그런 것도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밑에를 보면 자기들은 중개를 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 중국 GDP, 그리고 미국 신용도, 중국 신용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미국만큼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들 영업이익 모델입니다. 기관에서 손님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자기들이 중개를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 이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데 뭐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뭐 온라인 광고도 그렇고 뭐 검색 엔진 같은 거 아니면은 고객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초 만에 뭐 이걸 해준다라고 하는데 신뢰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만큼 빠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자기들이 사기꾼을 걸러내고 뭐 회사들을 찾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냥 뭐 위기 관리 같은 거에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국의 회사들이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루이싱 커피도 문제가 된 건데요. 한번 다른 거를 보자면은 이거를 보면 뭐 기관들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전략은 뭐 이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떠나서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아웃룩 같은 거를 보면 뭐 물론 뭐 20% 감소했다고 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수치가. 그러고 이제 30일 동안에 그 대출 회복하는 거는 이제 팬데믹 전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ICBC, 시티은행 뭐 이런 여러 금융기관들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거를 보시면은요. 뭐 사용자 수 늘어나고 뭐 물론 이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1, 4분기 이쪽 그래프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요. 보시면은 대출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금액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주로 8개월 평균이라고 해요. 대출을 갚는 게. 그래서 이 기간은 똑같으니까 사용자 수가 감소를 했어도 금액은 더 늘어나서 영업이익 뭐 이익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거는 앞에 거 표를 그냥 다시 설명한 그래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컴은 늘었고 뭐 지출은 조금 감소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뭐 배당금 이렇게 나갔고, 뭐 배당금 나갔고 주식 재구매하는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한 거, 그리고 2019년의 1사분기, 2020년의 1사분기 이렇게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1사분기에서 넷 레비뉴라고 하잖아요. 그쪽을 보면 2019년 1사분기는 1496인데 2020년에는 더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위에 개런티 인컴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개런티 인컴이 뭐 보장된 수익, 보장된 이익 이런 건데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총 그 운용하는 총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결국 순이익을 보자면 2019년 1사분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 시트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많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한 건가 싶기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한다면 그만큼 더 튀어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로 줄었고요. 많이 줄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이름 바꾸기 전에는 파다이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저것 보면은 뭐 넷인컴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비하면 2019년이 확실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거를 한번 보면요. 아까 앞에서 봤던 표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거의 비슷한 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시면 넷인컴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같은 경우도 떨어졌어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20%죠. 거의 1사분기는 거의 마진 20%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성 같은 경우도 많이 조금 줄긴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도 줄어가지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현금 흐름인데 솔직히 표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뭐 어쨌든 이 가로침고 빨간 색깔인 거는 안 좋은 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현금 흐름도 조금 안 좋다를 알 수가 있겠고, 성장률을 보면 2019년 12월보다는 2020년 3월이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더 높았는데 이제 이건 총 매출인 경우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추천 가격은 2달러 밑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사실. 엄청 많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5에서 1%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1.8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수의 3분의 1만큼 그러고 나서 1.5달러 밑으로 하락한다면 2분의 3만큼 뭐 어쨌든 추매를 한다고 해도 전체 투자 금액의 2%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페니스탁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약간 대형주는 조금 무거운데 가벼운 걸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잃어도 상관없다 하는 금액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회사 주식 찾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